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외딴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더랍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밤이 되면 산짐승 우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와 으스스한 기운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흙을 파고 나무를 베며 소박하게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기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지키고 서 있는 작은 초가집에는 순덕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남편 칠성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으나 그녀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깊은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뱃속에 들어선 아이가 3년이 지나도록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10달을 채우고 세상 구경을 하러 나올 터인데 순덕의 배는 해가 바뀌고 계절이 12번이나 바뀌어도 그저 남산만 하게 불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곧 나오겠거니 하며 기쁜 마음으로 베냇저고리를 짓고 기다렸으나 2년이 지나자 기쁨은 의구심으로 변하였고 3년째가 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해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방망이질하며 쑥덕거렸고 밭을 매던 아낙네들도 허리를 펴며 순덕네 집 쪽을 힐끔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사람이 어찌 3년이나 아이를 품고 있을꼬?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혹시 산속의 짐승이 들어앉은 게 아닐까 하는 흉흉한 말들이 바람을 타고 순덕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덕은 부른 배를 감싸 안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순덕의 남편 칠성이는 본래 말수가 적고 우직한 사내라 아내의 부른 배를 보며 한숨을 쉬는 일은 있어도 결코 아내 앞에서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끼를 챙겨 산으로 올라가 미친 듯이 장작을 패곤 했습니다. 쩍하고 갈라지는 나무 소리에 사람들의 입방아를 묻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둑어둑한 밤기운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면 칠성이는 지게 가득 땔감을 짊어지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쌀이 문을 밀고 들어서면 부엌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순덕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이 안쓰러워 서둘러 지게를 내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곤 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빛이 두 사람의 근심 어린 얼굴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마을에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잉태한 지 3년이 넘도록 태어나지 않는 아이는 마을에 큰 재앙을 몰고 올 징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곤방대를 입에 물고 사랑방에 모여 앉아 옛날 윗동네에서 3년 만에 태어난 아이가 마을의 우물을 말라붙게 하고 역병을 돌게 했다는 이야기를 심각한 표정으로 나누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살이 붙고 뼈가 더해져 어느새 마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순덕도 그 이야기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밤마다 뱃속의 아이를 어루만지며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가야 제발 평범한 모습으로 나오너라. 남들처럼 울고 남들처럼 젖을 찾는 그런 아이로 태어나다오. 그녀의 기도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지만 뱃속의 아이는 묵묵부답 그저 가끔씩 묵직하게 몸을 뒤척일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산골 마을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고 눈이 한 번 내리면 허리춤까지 쌓여 며칠씩 고립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순덕의 몸은 이제 혼자서는 일어나 앉기도 버거울 만큼 무거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집안 살림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산에서 해온 땔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궁이를 살피고 겨우내 먹을 시래기를 엮어 처마 밑에 매달았습니다. 그녀가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을 오가면 옆집의 개조차도 짖지 않고 꼬리를 내리며 슬그머니 피하곤 했습니다.
짐승들마저 그녀 뱃속의 기운을 두려워하는 것만 같아 순덕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 때면 그녀는 혹시나 이 바람이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는 아닐까 하여 가슴을 졸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순덕은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집 기둥을 칭칭 감고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구렁이의 눈은 시퍼런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검은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집을 삼킬 듯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그녀의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숨소리만이 그녀가 현실에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배는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뱀처럼 그녀의 목을 조여왔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순덕은 부엌 한 구석에 모셔둔 조왕신에게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부엌은 여인들에게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기에 그녀는 이곳에서만큼은 마음 놓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조왕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이 아이가 마을에 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아이만큼은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하얀 사기 그릇에 담긴 맑은 물 위로 그녀의 간절한 눈물이 뚝뚝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부엌 문 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순덕은 마치 누군가 자신의 기도를 듣고 비웃는 것만 같은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였기에 두려움보다는 아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따가워졌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나가는 순덕을 보며 안악들은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입을 다물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개중에는 대놓고 혀를 차며 쯔쯔, 저 집안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업보를 짊어졌을까라고 들으라는 듯이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순덕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물동이에 물을 채웠지만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근심으로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물을 퍼 올리는 바가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 그녀는 서둘러 물동이를 이고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들이 마치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어 꽂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마루에 걸터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축복이라 여겼던 잉태가 이제는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 위로 참새 몇 마리가 내려앉아 먹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미물들도 제 어미의 품에서 알을 깨고 나와 저리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어찌하여 내 아이는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순덕은 하염없이 마당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이장 어른이 헛기침을 하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한 바퀴 휘둘러 보더니 마루에 앉은 순덕에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순덕 어멈 몸은 좀 어떠한가? 이장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경계심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 그저 그렇습니다. 오셨습니까? 이장은 툇마루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품에서 곰방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그는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인심이 흉흉해. 자네도 알다시피 3년이나 아이를 품고 있는 게 예사로운 일은 아니지 않은가. 혹시 무슨 병고라도 생기면 자네 부부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와서 말이야.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저도 압니다. 허나 제 뱃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부디 마을 분들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전해주십시오. 곧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이장은 그녀의 기세에 눌린 듯 헛기침을 몇 번 더 하더니 알겠네. 내 힘닿는 데까지 사람들을 달래보지. 허나 너무 오래 끌지는 말게나. 인심이란 게 한번 틀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법이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장이 나간 뒤 텅 빈 마당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고 순덕은 기둥을 잡고 서서 한참 동안이나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칠성이가 돌아왔을 때 순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저녁상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과 보리밥 그리고 묵은 김치 한 보시기가 전부인 조촐한 밥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한 끼였습니다. 칠성이는 밥을 먹다가 문득 아내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채고 숟가락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별일 없었어. 당신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려. 순덕은 애써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은요. 그저 날이 차서 그런가 봅니다. 어서 드세요. 국 식겠어요. 칠성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밥을 떴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도 불안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초갓집을 뒤흔들었습니다. 문풍지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라고 아우성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오늘따라 유난히 요동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제 나갈 때가 되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묵직한 통증이 허리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산통과는 달랐습니다. 살을 찢는 듯한 아픔이 아니라 무언가 딱딱한 것이 뱃속에서 굴러다니는 듯한 둔탁한 느낌이었습니다. 순덕은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참아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깨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장 석가래 위로 쥐들이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옛말에 쥐들이 소란을 피우면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던데 순덕은 자꾸만 불길한 생각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 세상 밖이 무서워서 그러느냐. 애미가 다 막아줄 테니 걱정 말고 나오너라.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는 내 자식이다. 그녀의 손이 둥근 배 위를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손길은 배 위에서 수천 번, 수만 번을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 손길에는 기다림과 사랑, 그리고 두려움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문득 밖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엉부엉. 깊은 밤 산속에서 들리는 부엉이 소리는 죽음을 부른다 하여 마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였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밤 저리도 구슬프게 우는 것일까? 순덕은 몸을 웅크리며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손틈을 파고들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에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윗목에 놓인 자릿기가 꽁꽁 얼어붙을 만큼 추운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덮인 마당은 달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차가운 풍경 속에서 순덕은 문득 자신이 세상과 단절된 섬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아래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을 텐데 자신과 남편만이 이 외딴 집에서 알 수 없는 운명과 싸우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달이 마치 그녀의 처지처럼 외로워 보였습니다. 달님 제발 저희를 굽어 살펴 주소서. 그녀는 짧은 기도를 올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배에서 찌릿한 통증이 다시 한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선명한 통증이었습니다. 순덕은 직감적으로 때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3년을 기다려온 그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과연 어떤 아이가 나올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괴물일까? 아니면 평범한 아이일까? 그녀는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보세요. 배가 아파요. 칠성이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 앉았습니다. 뭐라고 이제 나오려는가? 드디어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등잔에 불을 밝히고 아랫목에 이불을 펴며 산파를 부르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순덕이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시간에 누구를 부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면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무서워요. 그냥 우리 둘이서 해요. 당신이 곁에 있어 줘요. 칠성이는 아내의 간곡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있었고 이 시간에 산파를 부르러 갔다가 소문이라도 더 퍼지면 득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는 솥에 물을 두고 깨끗한 천을 준비하며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산통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순덕은 문설주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칠성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땀을 닦아주며 연신 괜찮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을 뱃속에 있었으니 아이가 얼마나 컸을지, 혹시 나오다가 잘못되지는 않을지 온갖 걱정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새벽달기 울 때가 가까워져 왔습니다. 순덕의 신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 비명에 가까워졌고 칠성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덕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긴 숨을 내뱉는 순간 무언가 쑥하고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개하는 힘찬 울음소리를 기대했던 두 사람의 귀에 들린 것은 둔탁하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툭 대구르르.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으려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덕의 몸에서 나온 것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고 매끄러운 껍질에 쌓인 사람 머리통만한 거대한 알이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이 흔들리며 그 기이한 물체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순덕은 탈진하여 쓰러진 채로 고개를 들어 발치에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하고 둥근 알. 그것이 자신이 3년 동안 품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칠성이가 넋이 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문이 막힌 채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방바닥에 놓인 알만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닭이 회를 치며 새벽을 알리고 있었지만 이 집에는 아침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캄캄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재앙의 시작일까요? 알은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차갑고 신비로운 빛을 뿜으며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칠성이와 순덕은 자신들 앞에 놓인 이 기이한 물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살갗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돌처럼 단단해 보이는 하얀 알은 방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것을 만져보려다 흠칫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 아내의 몸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도깨비의 조화인가?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지만 순덕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공포보다는 알 수 없는 연민과 모성애로 가득 차 조심스럽게 알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알의 표면에 닿자 차가울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따뜻해요. 살아있어요. 우리 아이예요. 순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칠성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내 곁으로 다가앉았습니다. 비록 생김새는 알이었으나 3년을 기다려 얻은 자식이니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이 찾아올 터인데 이 일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 사람아, 이걸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소? 당장 괴물이라 하며 없애려 들지 않겠소? 칠성의 말에 순덕은 알을 덥석 껴안았습니다. 절대 안 돼요. 누가 뭐래도 제 새끼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게 숨겨요. 때가 되면 껍질을 깨고 나올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칠성이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피 묻은 자리를 닦아내고 아이를 위해 지어두었던 베네초고리와 이불로 알을 꽁꽁 싸맸습니다. 그리고는 방에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 깊숙한 곳에 알을 밀어넣고 그 위에 두꺼운 솜이불을 겹겹이 덮어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이불을 개어놓은 것처럼 보이게 위장한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창호지 문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졌습니다. 칠성이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기 위해 지게를 지고 밖으로 나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순덕 역시 해산한 몸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혹여나 누가 들어올까봐 방문 앞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놓치지 않을 만큼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이란 본디 지키려 할수록 새어나가는 법입니다. 윗마을에는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수다쟁이 봉순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밤에 순덕네 집 쪽에서 들려오던 비명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이 낳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 우는 소리 같기도 했던 그 소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봉순내는 아침 밥숟가락을 놓자마자 핑계거리를 만들어 순덕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덕 어멈 계신가? 내 간밤에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아 걱정이 되어 와봤네. 봉순내의 목소리가 살인문 밖에서 들려오자 방 안에 있던 순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어 그녀는 이불을 더욱 단단히 여미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형님, 별일 아닙니다. 그저 몸살기가 있어 앓는 소리를 좀 냈습니다.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제 몰골이 흉하여 보이기 민망합니다. 순덕은 문을 열지 않은 채 방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봉순내가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아이고, 몸살이라니 쯧쯧. 내 약이라도 좀 지어왔으니 문 좀 열어보게. 얼굴이라도 봐야 마음이 놓이지. 봉순내는 어느새 마루까지 올라와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순덕은 문고리를 안에서 꽉 잡고 버텼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봉순내는 이상한 낌새를 채고 문틈으로 젖은 손가락을 찔러 넣어 구멍을 뚫고 방 안을 엿보려 했습니다. 순덕은 황급히 몸으로 문구멍을 가렸지만 봉순내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에 아랫목 이불 밑에서 새어나오는 기이한 붉은 광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둥근 곡선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순덕 어멈자네 방에 뭘 숨겨둔 건가? 봉순내가 소리치자 순덕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가세요. 제발. 순덕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에 봉순내는 놀라 뒷걸음질 치다 마루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봉순내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안에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허둥지둥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봉순내의 입은 마을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봇물 터지듯 열렸습니다. 마침 아침 물을 길러 나온 아낙네들이 서넛 모여 있었습니다. 여보게들, 내 말 좀 들어봐. 순덕이네. 집에 사단이 났어. 간밤에 애를 낳은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라 무슨 괴물을 낳은 모양이야. 방 안에서 시뻘건 불빛이 나오고 둥그렇게 생긴 게 이불 밑에서 꿈틀거리더라니까. 봉순내의 말에 아낙네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웅성거렸습니다. 설마하니 그럴 리가. 3년이나 품었다더니 정말 짐승이라도 잉태한 게야.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사람이 낳은 게 아니야. 그건 필시 마을에 재앙을 가져올 요물단지라고. 말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순덕네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사랑방에는 남자들이 모여들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년 묵은 아이가 알로 나왔다지. 허허, 이건 예사일이 아니야. 옛날 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일이 우리 마을에 생기다니. 이것이 길조인지 흉조인지 원. 촌장은 곤방대를 탁탁 털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은 점차 공포로, 공포는 다시 순덕네 가족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거나 병이 돌면 모두가 그 알 탓이라고 여길 기세였습니다. 특히 봉순내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당장 그 요물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 마을 사람 다 죽는다며 사람들을 부추기고 다녔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칠성이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그를 보자마자 슬금슬금 피하거나 수군거리며 흘겨보았기 때문입니다. 칠성이가 김서방 잘 지냈나 하고 말을 걸어도 김서방은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리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칠성의 가슴속에 불안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는 지게를 팽개치듯 내려놓고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저기 저 괴물 아비가 간다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대꾸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이는 굳게 닫힌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에서 순덕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알을 품에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순덕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봉순내가 다녀갔소.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때 아랫목에 있던 알이 갑자기 웅 하는 낮은 소리를 내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부모의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기라도 한 듯 알의 표면에 희미한 핏줄 같은 금빛 선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순덕은 알을 쓰다듬으며 괜찮다 라고 속삭였지만 그녀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어비래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촌장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이 상석에 앉고 그 주위로 청년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서성거렸습니다. 봉순내는 군중 속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끌어내어 불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을이 삽니다. 사람들은 동조하며 맞소,
당장 순덕이네 집으로 갑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군중 심리란 무서운 불길과 같아서 한번 타오르면 이성을 잃고 맹목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들은 순덕과 칠성이가 평소에 얼마나 착하고 성실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꽃분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굽어 땅만 보고 걷는 노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 뭣들 하는 짓거리냐. 하늘이 내린 생명을 함부로 논하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예시아기의 아래서 태어난 이가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구했다는 말을 못 들어봤느냐. 어찌 겉모습만 보고 흉물이라 단정 짓는단 말이냐. 할머니의 일갈에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귀에는 노인의 지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봉순내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할망구 노망나셨소. 그건 옛날 이야기고 이건 당장 우리 눈앞의 현실이오. 짐승이 알을 낳지 사람이 알을 낳는 법이 어디 있어. 저걸 놔뒀다가 밤중에 튀어나와 우리 애들 잡아먹으면 할망구가 책임질 거요. 봉순내의 선동적인 말에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불안해서 못 살겠어. 당장 가서 결판을 냅시다. 사람들은 다시 흥분하여 함성을 지르며 순덕네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꽃분이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것들아. 복을 발로 차는구나. 하늘이 노하실 게다. 순덕네 집 마당은 순식간에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칠성이는 부엌에서 도끼를 들고 나와 방문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라도 내 집에 발을 들이면 가만두지 않겠소. 다들 물러가쇼. 평소 온순하던 칠성이의 살기 어린 눈빛에 사람들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촌장이 앞으로 나서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칠성 아비자네, 심정은 알겠네만 이건 마을 전체의 문제일세. 자네 처가 나았다는 그것을 내놓게. 우리가 확인하고 처리하겠네. 칠성이는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을 해치려는 자는 촌장님이라도 용서치 않을 겁니다. 방안이 순덕은 밖에 소란을 들으며 알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알은 이제 뜨거울 정도로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치 껍질 안에서 무언가가 맹렬하게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알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아가, 세상이 너를 거부하는구나. 하지만 이 애미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함께 가자. 네가 불에 타면 나도 타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으마.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알 위로 떨어지자 알은 투둑 하는 소리를 내며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눈부신 빛이 새어나와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대문을 부술 기세로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문 열어라, 안 열면 불을 지르겠다. 봉순내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는 도끼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십 명의 장정들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칠성이를 덮쳐 바닥에 결박했고 칠성이는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손대지 마라. 내 아내와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처절한 가장의 외침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지만 사람들은 냉정하게 그를 제압하고 방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 앞까지 들이닥친 마을 청년이 거칠게 문을 걷어찼습니다. 낡은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찬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사람들의 시선이 방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당당하게 앉아있는 순덕의 품속에서 거대한 알이 스스로 빛을 내며
공중에 둥둥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봉순내마저 입을 쩍 벌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알은 점점 더 밝은 빛을 내뿜으며 회전하기 시작했고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하여 사람들은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순덕은 그 빛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무언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파멸일지 구원일지 아무도 모르는 채 마을 사람들과 순덕네 가족은 운명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멎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오직 알이 깨어지는 소리만이 찌지직 하며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껍질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낡은 세상이 부서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신비로운 빛은 마치 한여름 밤의 반딧불이 수천 마리가 모인 듯 영롱하고 투명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던 마을 장정들은 그 빛에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리며 주춤거렸고 서슬퍼렇던 기세는 순식간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보아온 등잔불이나 아궁이의 불꽃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하늘의 별을 따다 방 안에 옮겨놓은 듯한 성스러운 기운이었습니다. 흙바닥에 얼굴이 눌려있던 칠성이도 고개를 비틀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억눌린 신음 대신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아, 저것이 정녕 내 집에서 나온 것이란 말인가.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경이로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봉순내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자마자 다시금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것 보시오. 저게 요물이 아니고 뭐란 말이오. 사람을 홀리는 도깨비 불이다. 저 빛을 보면 눈이 멀고 혼이 나간다더라. 어서 불을 질러 태워버려야 해. 그녀의 악에 바친 목소리는 잠시 주춤했던 사람들의 공포심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맨 앞에 섰던 청년 하나가 홀린 듯 낫을 치켜들고 방 안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순덕은 둥둥 떠있는 알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안 된다, 내 새끼다. 차라리 나를 베어라. 순덕의 서슬퍼런 외침에 청년은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제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살기 앞에서는 맹수도 꼬리를 내리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인 청년이 어찌 그 기세를 당해내겠습니까? 순덕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상월안악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옥불길 속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된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알을 향해 뻗어오는 모든 적의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티고 섰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묵직한 지팡이 소리가 쿵쿵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꽃분이 할머니가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려 애쓰며 할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방 안의 알을 가리켰습니다. 다들 멈추거라 내 놈들. 눈에는 저 석이 루이키가 보이지 않느냐. 저것은 요사스러운 기운이 아니라 이 마을을 굽어 살필 영물. 링우의 기운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천둥 소리보다 컸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에 웅성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노인의 말이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눈앞의 공포를 거두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봉순내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며 대들었습니다. 할망구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려. 저게 어딜 봐서 영물이요 사람이 알을 낳았는데 그게 괴물이지.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헛소리요. 봉순내는 옆에 있던 장정의 손에서 횃불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내 직접 저 사단을 끝내겠소. 그녀는 이성을 잃고 횃불을 방 안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공중에 떠있던 알에서 웅 하는 소리가 더 크게 울리더니 푸른빛이 파동처럼 번져나와 봉순내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은 뜨겁지 않고 오히려 시원한 바람 같았으나 봉순내는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뒤로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횃불은 바닥에 떨어져 꺼져버렸고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넘어진 봉순내는 엉덩방아를 찌운 채 멍하니 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를 밀쳐낸 힘은 난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한 부드럽지만 단호한 거부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촌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비로소 이 일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물러서라.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촌장의 명령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실 그들도 알을 깨뜨리는 것이 두려웠던 채 촌장의 말은 도망칠 구실이 되어 주었습니다. 방 안의 순덕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다리가 풀리듯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알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알은 이제 더욱 빠르게 회전하며 껍질 표면에 아름다운 문양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과 강구름과 바람을 새겨놓은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결박이 풀리자마자 기어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소? 다친 데는 없소?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보세요, 여보. 우리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순덕이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마을을 감싸고 있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향긋한 꽃 내음이 바람을 타고 마을로 흘러들었습니다. 한겨울 눈 덮인 산골에서는 결코 맡을 수 없는 진한 매화 향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한겨울의 꽃이라니. 퀴퀴한 땀 냄새와 매캐한 횃불 연기 냄새가 가득하던 마당은 순식간에 맑고 향기로운 기운으로 정화되었습니다. 꽃분이 할머니는 지팡이를 놓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드디어 오셨나이까. 알은 이제 빛을 거두고 은은하게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두근두근.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방 안을 넘어 마당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기를 띠고 낫과 몽둥이를 들었던 청년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슬그머니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봉순내마저 입을 다물고 멍하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소리이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울림이었습니다. 순덕은 알 가까이 다가가 귀를 대보았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꼬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 이제 나오려느냐? 엄마 여기 있다. 그녀는 알을 톡톡 두드리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알 안에서도 톡톡하고 응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작은 소통에 순덕은 감격하여 눈물을 쏟았습니다. 3년 동안 뱃속에서 묵묵부답이던 아이가 처음으로 어미의 부름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칠성이도 그 소리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우리 아기가 맞구나. 내 새끼가 맞아. 그때 알의 위쪽 부분에 선명한 실금이 갔습니다. 찌지직 하는 소리가 다시 한번 들리더니 틈 사이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은 방 안에 차가운 공기와 만나 신비로운 안개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괴물이다라고 소리치는 이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기적이라는 것을요. 촌장은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경건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알껍질 조각 하나가 두투둑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구멍 사이로 조망만한 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털북숭이 짐승의 발톱도 아니고 흉측한 괴물의 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뽀얗고 통통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기의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5개가 꼼지락거리며 허공을 휘젓는 모습에 지켜보던 아낙네들 사이에서 어머나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 손이야, 정말 아기 손이라고. 그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덩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기의 손은 힘차게 껍질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와자작 소리와 함께 아래 윗부분이 완전히 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아이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이 젖은 채 이마에 붙어 있었고 이마 한가운데에는 붉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이내 세상이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개, 은개. 그 울음소리는 어찌나 우렁찬지 초가집 지붕에 볏짚이 들썩일 정도였습니다. 산속 깊은 골짜기에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힘찬 팡파르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닿는 곳마다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당 구석에 쌓여있던 묵은 눈이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처마 밑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에 물이 돌아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봄이 찾아온 듯한 기적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변화를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비고 발을 굴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아이 울음소리에 계절이 바뀌다니. 꽃분이 할머니는 지팡이를 들어 만세를 불렀습니다. 보라, 저 아이는 하늘이 우리 마을에 보내준 복덩이다. 순덕은 서둘러 깨진 알껍질을 걷어내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났고 피부는 옥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비록 알에서 태어났지만 그 모습은 영락없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순덕은 젖을 물리기 위해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아이는 젖을 힘차게 빨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칠성이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3년의 서름과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이 모습을 훔쳐보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코를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봉순내만은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고 사람들이 순덕네를 동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서자 심사가 뒤틀린 것입니다. 흥 두고 봐라. 지금은 저리 예뻐 보여도 크면 분명 본색을 드러낼 게다. 알에서 나온 놈이 온전할 리가 없어. 봉순내는 혼자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기적을 행한 아이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젖을 다 먹고 트림을 하자 입에서 작은 구름 같은 입김이 나와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입김은 흩어지지 않고 천장에 머물며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조명이 되었습니다. 촌장은 조심스럽게 마루로 올라와 헛기침을 했습니다. 칠성 아비, 순덕 어멈. 내 우리가 너무 경솔했네. 이리 귀한 아이를 몰라보고 험한 꼴을 보였으니 면목이 없네. 촌장의 사과에 다른 어른들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칠성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다 하늘의 뜻이겠지요. 이제라도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칠성의 넉넉한 인심에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평범하지 않았고 이 소문은 곧 산 넘어 관에까지 들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순덕네 집 지붕 위로 오색구름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그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자으며 알 껍질 조각들을 모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왠지 이것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깨진 껍질 조각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쌕쌕거리며 잠이 들었고 순덕과 칠성이는 그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던 10년 전에 말라 죽었던 고목나무에 하룻밤 사이에 새 잎이 돋아나고 꽃이 만발한 것입니다. 한겨울에 핀 벚꽃이었습니다. 그 화사한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태어난 그 아이가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요. 흉흉했던 소문은 순식간에 복덩이 탄생이라는 축복의 말들로 바뀌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이 소식을 들은 산 너머의 탐욕스러운 원님이 군졸들을 이끌고 마을로 오고 있다는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기이한 아이가 있다니 내 그 아이를 잡아다가 임금님께 바쳐 큰 상을 받으리라. 원님의 검은 욕망이 평화로운 상월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덕과 칠성이는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다시 한번 거센 운명의 파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탐관오리의 소나기에서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자욱한 흙먼지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번쩍이는 각과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원님이 거만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창과 칼을 든 포졸들이 위협적인 기세로 따르고 있어 평화롭던 상월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와 긴장감으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마을 입구에 멈춰 서서 채찍으로 허공을 가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마을에 알에서 태어난 기이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나라에 바치면 큰 상을 받을 귀한 물건이니 당장 그 아이를 내 앞에 대령하라.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아이를 생명이 아닌 일확천금의 기회로만 여기는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으면 두려움에 떨며 길을 비켜주었을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제 아이가 보여준 기적과 생명의 신비를 목격한 그들은 더 이상 이 아이를 요물이 아닌 마을이 지켜야 할 보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촌장을 필두로 하여 마을 장정들이 순덕네 집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촌장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원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 아이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 칠성이의 귀한 자식입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를 어미 품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촌장의 말에 뒤에 서 있던 아낙네들도 맞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원님은 감히 촌무지렁이들이 관아의 명을 거역한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누구 앞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내 말이 곧 법이건을 어명을 거역하는 놈들은 모조리 옥에 가두고 곤장을 칠 것이다. 원님이 손짓하자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쇠부티가 부딪히는 섬뜩한 소리에 사람들은 주춤했지만 결코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뒤에는 방 안에서 아이를 안고 떨고 있을 순덕과 칠성이가 있었기에 이웃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서로의 팔을 꽉 끼고 인간 방패가 되어 버티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칠성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그는 순덕에게 아이를 잘 지키라고 당부하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칠성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가 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 제가 그 아이의 아비입니다. 제 목숨을 내놓을 테니 제발 아이와 아내는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3년을 기다려 얻은 귀한 생명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칠성이는 땅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지만 원님은 코웃음을 치며 그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내 목숨 따위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나는 오직 그 신비한 아이만 필요하다. 원님의 잔인한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무기를 든 군사들 앞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순덕네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마루로 나오더니 마치 어른처럼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원님을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박힌 붉은 점이 강렬한 빛을 발산하고 있었고 아이의 주변에는 어제 깨진 알껍질 조각들이 반딧불이처럼 둥둥 떠다니며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롭고 위험 있는 모습에 소란스럽던 주위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원님은 아이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호라 저것 봐라. 정말로 신통한 놈이로구나. 저 놈을 잡아가면 임금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나에게 벼슬을 내려주실 것이다 여봐라. 당장 저 놈을 포박하라. 원님의 명령에 포졸 2명이 밧줄을 들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순덕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려 했지만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을 들어 어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포졸들을 향해 입을 벙긋거리자 말고 청가한 목소리가 아이의 입이 아닌 허공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거라. 사악한 욕심을 품은 자는 이곳에 발을 들일 수 없다.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준엄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호통을 치는 듯한 울림에 포졸들은 사지가 마비된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이 이놈들이 못들 하는 개냐 어서 저 요물을 잡으라니까. 하지만 포졸들은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아이 주위를 맴돌던 알껍질 조각들이 갑자기 회전 속도를 높이더니 눈부신 빛의 장막을 만들어 마당과 외부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성스러운 결계였습니다. 원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직접 칼을 뽑아들고 결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요사스러운 술수를 부리는구나. 내 칼로 베어버리겠다. 그가 칼을 휘두르며 빛의 장막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하는 마른 번개 소리가 들리더니 거센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정확히 원님과 포졸들만을 향해 불어 닥쳤습니다. 원님의 갓이 날아가고 비단옷이 찢겨 나갔으며 포졸들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낙엽처럼 뒹굴었습니다. 말들은 놀라서 뒷발질을 하며 날뛰었고 그 혼란 속에 원님은 말에서 떨어져 진흙탕에 처박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진흙범벅이 된 원님은 체면이고 목우 다 잊고 허우적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탐욕 대신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차분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마치 내 죄를 알렸다 라고 꾸짖는 듯 서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이 자신들을 피해가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늘이 내린 징벌이자 아이가 부리는 조화임을 깨달았습니다. 꽃분이 할머니가 지팡이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하늘이 노하셨소. 욕심 많은 자들에게 천벌을 내리시는 게요. 원님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어쥐었습니다. 귀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도망쳐라. 그는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네 발로 기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포졸들도 창과 칼을 내팽개치고 원님의 뒤를 따라 줄행랑을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상울짜기에 메아리치며 멀어져 갔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앞은 텅 비어버렸고 남은 것은 바닥에 흩어진 무기들과 원님의 벗겨진 신발 한 짝뿐이었습니다. 침입자들이 모두 사라지자 거세게 불던 바람은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아이를 감싸고 있던 빛의 결계도 서서히 흩어져 공기 중으로 사라졌고 알 껍질 조각들은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으앙하고 평범한 아기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위험 있는 영물의 소리가 아니라 엄마 품이 그리운 핏덩이의 투정이었습니다. 순덕은 쏜살같이 달려가 아이를 껴안고 볼을 비볐습니다. 오냐 오냐, 무서웠지.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아가 장하다.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다가 하나둘씩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원님을 물리쳤다. 우리 아기 장수만세. 칠성이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를 일으켜 세우고 등을 두드리며 기뻐했습니다. 자네 아들이 우리 마을을 구했어. 정말 대단한 아이야. 봉순내조차도 어리 빠진 표정으로 서 있다가 슬그머니 다가와 칠성이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내가 눈이 삐었었나 봐. 저리 훌륭한 아이를 몰라보고 그날 저녁 마을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집집마다 쌀과 나무를 들고 순덕네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칠성이는 아껴두었던 씨암탉을 잡았고 안악들은 솥을 걸고 밥을 지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밥 냄새가 온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3년 동안 순덕네 집을 짓누르던 근심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상에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낮에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원님이 흙탕물에 코를 박고 도망가는 꼴을 봤어야 하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구만. 그러게 말이야. 우리 마을에 이런 복덩이가 태어나다니 앞으로 우리 마을은 대대손손 번창할 거야. 사람들의 칭찬에 칠성이와 순덕은 몸둘 바를 몰라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순덕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에 흉흉했던 소문, 그리고 알에서 태어났다는 두려움은 이제 신비로운 전설의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모닥불 주위로 훈훈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꽃분이 할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마을을 밝히고 나쁜 기운을 쫓아냈으니 명밍이라 짓는 게 좋겠구먼. 밝을 명, 우리 마을의 등불이 될 게야. 순덕과 칠성이는 그 이름이 마음에 쏙 들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이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잔을 들어 명의의 앞날을 위하여 라고 외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하늘에서는 다시 한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은 매서운 추위를 몰고 오는 눈보라가 아니라 포근하고 따뜻한 한방눈이었습니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보내는 축복의 꽃가루처럼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에 켜놓은 횃불 불빛 아래서 눈송이들은 춤을 추듯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갈등은 눈과 함께 녹아내리고 마을은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잠든 명희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아이를 뉘고 이불을 덮어주자 아이는 배시시 웃으며 꿈속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문틈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보름달이 순덕네 초가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칠성이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살 것 같아요. 우리 세 식구, 아니 마을 사람들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요. 칠성이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명희가 지켜주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소.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산에 가서 제일 좋은 나무를 베어다가 명희 요람부터 만들어야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깨진 알껍질 조각들은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며 잠든 아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한 땅이 굳어지듯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평화가 오래도록 이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소동이 지나간 뒤 찾아온 상월 마을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고 평화로웠습니다. 지난밤 원님과 포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자리는 밤새 내린 한방눈이 하얗게 덮어버렸고 흉한 자국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빛났고 마을을 감싸고 도는 바람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냉기가 아닌 봄날의 아지랑이 같은 따스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네 집 마당에 모여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던 마을 사람들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고는 부시시한 눈을 비비며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고 얼굴에는 근심 대신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느지막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부서진 대문은 어젯밤 마을 청년들이 임시로 고쳐놓아 제법 튼튼해 보였고 마당 한구석에는 어제 잔치하고 남은 솥단지와 그릇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뒷정리가 막막하여 한숨이 나왔겠지만 오늘은 그저 그 풍경조차 정겹고 배부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참으로 달고 시원했습니다. 아, 산다는 게 이런 맛이로구나. 칠성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사박사박 눈 쓸리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기분 좋게 깨웠습니다. 방 안에서는 순덕이 명희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제 그토록 위험 있는 모습으로 원님을 호령하던 영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저 순하고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젖을 빠는 입모양이 오물오물 귀여워 순덕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있던 붉은 점은 이제 옅은 분홍빛으로 변해 있었는데 순덕이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니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 명희, 네가 우리를 살렸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순덕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 아이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젖을 떼고 방긋 웃으며 엄마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시 순덕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쓸만한 물건들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목수 일을 하는 김씨 아저씨는 튼튼한 참나무로 만든 요람을 가져왔고 이웃집 할머니는 고운 무명천으로 지은 베넷저고리를 선물했습니다. 어제 우리 마을을 구해준 명희 장군님께 드리는 조공일세. 김씨 아저씨가 너스레를 떨자 마당에는 한바탕 웃음보따리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담장을 새로 쌓아주고 땔감을 패워주고 겨우내 먹을 양식을 광에 채워주었습니다. 순덕네 집은 마을 사람들의 정성으로 금세 곶간이 가득 차고 온기가 넘치는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쭈뼛거리며
살인문을 들어서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봉순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버무리 한 채반을 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 지은 아이 마냥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순덕이 마루로 나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들어오시죠. 순덕의 따뜻한 목소리에 봉순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순덕 어멈,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내 입이 방정이라 그 귀한 아이를 몰라보고 험담을 하고 다녔으니 이 죄를 어찌 갚나. 봉순내는 마당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순덕은 마당으로 내려가 봉순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형님, 다 지난 일입니다. 그저 우리 아이가 걱정되어 그러셨던 것 아닙니까? 저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으니 그만 눈물 거두세요. 순덕의 넓은 아량에 봉순내는 더욱 미안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내 앞으로는 자네 집 머슴이 되어서라도 이 은혜를 갚겠네. 우리 명이 내가 업어 키울 테니 굳은 일은 다 나한테 맡기게. 그날 이후 봉순내는 정말로 사람이 달라져 누구보다 앞장서서 순덕네를 돕고 마을의 화합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명희 덕분에 봉순내가 개가천선했다 며 또 한 번 혀를 내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마을에는 더욱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순덕네 집 뒷뜰에 묻어두었던 알껍질 조각들이 거름이 되었는지 그 자리에 심은 감나무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더니 봄인데도 주황색감이 주렁주렁 열린 것입니다. 그 감을 먹은 노인들은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픈 사람들은 씻은 듯이 병이 나았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인근 마을에서도 순덕네 감나무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마을은 신비한 알이 태어난 곳이라 하여 유명해졌고 더 이상 가난하고 외진 상골 마을이 아니라 사람들로 북적이는 풍요로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명희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아이는 총명하고 지혜로워 3살 때 이미 글을 깨치고 5살이 되자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는 어른들 틈에 끼어 기가 막힌 조언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결코 자신의 능력을 뽐내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네 형들과 어울려 흙장난을 하고 부모님을 도와 바티를 거두는 평범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가끔 마을에 구준비가 오거나 가뭄이 들라치면 명희가 뒷산에 올라가 조용히 기도를 올리곤 했는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비가 그치거나 마른 우물에 물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희를 하늘이 낸 효자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이와 순덕은 명희를 사이에 두고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상 위에는 봉순내가 가져다준 향긋한 봄나물 무침과 칠성이가 잡아온 민물고기 매운탕, 그리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머리에서 세 식구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훈장님께서 저보고 글 솜씨가 일취월장했다 하셨어요. 명희가 자랑스레 말하자 칠성이는 밥숟가락을 놓고 허허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누구 아들인데? 장하다, 우리 아들. 순덕은 생선 가시를 발라 명희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칠성이는 마루에 걸터앉아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뻐끔뻐끔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합창을 하고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옛날 생각나쇼. 우리가 이 아이를 기다리며 애태우던 그 3년 세월 말이오. 칠성이가 밤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명희에게 덮어줄 얇은 이불을 꿰매다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럼요, 어찌 있겠습니까?
그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소. 그때 점쟁이가 그랬지. 3년 묵은 알이 마을을 멸망시킬 징조라고. 허허, 그 돌팔이 녀석 멸망은 무슨. 우리 마을에 가난과 근심을 멸망시키고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셈이구려. 칠성의 농담에 순덕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방 안에서 책을 읽던 명희가 문을 빼꼼히 열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끼워주세요. 순덕은 아이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아니다. 밤이 늦었다. 어서 와서 자거라. 내일날 밝으면 친구들과 놀아야지. 명희는 베개를 베고 순덕의 무릎에 머리를 누였습니다. 순덕은 익숙한 솜씨로 아이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금자동아, 옥자동아, 하늘에서 내려온 복덩아. 순덕의 자장가는 밤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이는 방문을 닫고 들어와 아내와 아이 곁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등허리를 지지며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었습니다. 천장의 석가래가 든든하게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아늑하게 밝혔습니다. 시간은 흘러 칠성이와 순덕의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렸지만 그들의 얼굴에 핀 웃음꽃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자라서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았고 그가 태어난 이 상월 마을은 인재가 나는 명당으로 소문나 대대손손 번영을 누렸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3년을 품은 알 이야기는 이제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재미있고 신비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고 오래 기다린 것일수록 귀한 법이란다. 마을의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창가에도 그때 그 상골 마을에 비치던 따뜻한 달빛이 머물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은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눈부신 희망일 테니까요. 순덕네 식구가 겪었던 그 길고 긴 밤 끝에 찾아온 찬란한 아침처럼 당신의 내일도 환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을의 불빛도 하나둘 꺼지고 풀벌레 소리만 자장가처럼 남았습니다. 순덕네 식구도 깊은 잠에 들었고 이야기를 전하던 저도 이제 물러갈 시간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3년을 기다린 정성으로 빚어낸 이야기 여기서 맺습니다.